이 도대체 제로로봇 관련된 거가 어떻게 고쳐놨는지 한번 코드 보시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넘어가라. 전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자, 여기 제로4라고 하는 거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제로4 전에도 보시면은, 여기 있죠. 제로3에서 제로4로 넘어갈 때, 이렇게 좌표계가 나오도록 로테이션 Y축에 마이너스 90도를 제가 추가해 놨다고 했죠. 그래서 코드도 실제로 보시면은 매트랩 테스트 4, 이 매트랩 예전 제가 지워버렸나? 있나 아직 모르겠는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그래서 마지막에 매트랩으로 이렇게 풀 때에도 이 항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로테이션 Y에 대해서 마이너스 90도를 한 겁니다. 로테이션 Y가 뭐였죠? 오랜만에 다시 보시면 코사인 0, 0, 1, 0, 0 마이너스 사인이 아니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이게 로테이션 Y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90도를 대입하면은 코사인 90도니까 0, 0, 0, 1, 0, 0, 0, 0 여긴 0이 아니죠. 자, 사인 마이너스 90도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여기는 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사인인데 마이너스 90도를 대입하니까 플러스 1이 나오죠. 00 마이너스 1, 010, 100. 00 마이너스 1, 그죠? 첫 번째 줄. 010. 로테이션을 이제 여기 4x4로 지금 다시 바꾼 겁니다. 100에 해당하는 거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는 원래 있는 0001. 그래서 HH라고 이름을 대충 붙여놓은 거는 바로 로테이션 Y 마이너스 90도에 해당하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심벌릭 연산, 오랜만에 또 나옵니다. 매트랩에 심벌릭 연산을 하시게 되면은 이건 숙제를 내줘야겠는데, 테스트 4 여러분들 좌표계가 따로 있으니까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X, Y, Z 위치에 대한 심벌릭 연산 값을 얻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 수식들이 이제 많이 또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 자코비안 써서 인버스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로4를 가지고 우리는 로봇 포지션 컨트롤이라고 하는 걸 최종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뒤에서 용어가 좀 뭐 제 나름대로 정의한 거라 바뀌긴 하는데 POS 포지션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건 코맨드 파이썬에서 POS 해서 각도 6개를 대입하면 바로 이 파이썬 명령인 겁니다. 그러면 포지션을 넣으면 각도 6개를 넣었을 때 출력이 XYZ랑 롤피치오가 뒤집어서 나오게, 알파, 베타, 감마로 나오게 만들어 보자 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 과정을 한번 보시면요. 포지션이라는 함수에다 이제 각도 6개를 넣었어요. Q1부터 Q6. 그러면 우리는 포워드 키네마틱스가 있으니까 최종적인 결과로 H 0번부터 6번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이 부분에 있는 3개는 X, Y, Z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에다가 리턴을 해주고요. 여기에 있는 3 곱하기 3 로테이션 행렬에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를 얻어서 바로 여기에다 알파, 베타, 감마를 리턴해주는 코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요. 제로포의 포지션 00, 90도, 30도, 0도, 0도를 넣으면은 리턴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4.9가 X좌표, 0.86이 Y좌표, 6.1이 Z좌표. 얘는 알파 값 0도가 되겠고요. 얘는 2의 마이너스 16, 여기 2의 마이너스 15니까 거의 0이 되겠고, 이 부분도 베타는 0. 다음 여기 뭐예요? 30도가 나왔죠. 감마가 30도가 되도록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좀 이상한데? 지금 뭔가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맞죠? 잘못된 게 아니라 맞았죠. 앞에가 XYZ, 그리고 얘가 0도 알파, 얘가 베타는 0도,
얘는 30도가 나왔는데 감마는 30도, 롤 피치 요는 거꾸로 순서니까 피치 요. 그러면 롤이 30도란 얘기잖아요. 우리 로봇이 아까 보시면은 자 여기 Q4 각도를 30도로 회전을 한 겁니다. Q4를 30도로 돌렸다라는 건 바로 이 각도를 이쪽으로 요 Q4를 30도 돌리면 이 끝단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이렇게 X, Y, Z로 되어 있던 녀석이 로봇이 빙그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원래 대비 30도가 회전한 것처럼 X축으로 30도 회전한 것처럼 보이니까 X축은 롤이라서 마지막 롤 값이 30도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자세에서 Q4를 회전을 하면 이 끝단의 위치가 이 부분이 회전을 하니까 롤이 30도가 나오겠고요. 또 재밌는 거는 뭐냐? Q4만 회전을 하지 않고 Q6를 30도 회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부분이 또 회전을 하니까 롤이 또 30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자세에서는 Q4를 회전을 하나 Q6를 회전을 하나 얘네들은 전부 다 롤 값이 돼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고요. 위치는 비틀어지지만 이 끝단의 좌표계가 회전하는 각도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롤이 똑같은 Q4를 회전하나 Q6를 회전하나 롤에만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예제를 가지고 열심히 갖고 놀아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바로 이것처럼 제로4의 포지션에서 Q4를 30도 회전한 경우, 그 다음엔 Q4는 0도이고 Q6만 30도 회전한 경우 두 가지의 롤 값을 보시면은 바로 이 부분을 보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특수한 자세에서 롤 피치 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로봇 갖고 뭔가 하는데 이거 가지고 헤매면은 두드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제로4를 가지고 포지션 커맨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동영상 깔끔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포지션 명령이고요. 00000 다 넣었기 때문에 로봇이 빨딱 서 있죠. 자, 이 상태에서의 X, Y, Z 값 한번 보세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선 펜이 안 써지나? 에이씨. 여기는 펜이 안 써지네, 이 상태에서. 그러면 동작을 하고서 한번 볼게요. 네. 빨딱 서있죠? 00000 넣습니다. 아씨. 00000 넣습니다. 그러면 로봇이 빨딱 서있죠? 그리고 잠깐 동영상 멈춰보고요. 이 상태에서 펜으로 한번 펜이 또 안 써지네,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서 있는 경우에는 이 끝단의 X축을 제가 이렇게 잡아놨고요. 여기가 Y축이 되겠고 이쪽이 Z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보일 때 이렇게 좌표계를 맞췄잖아요. 로봇이 이런 식으로 되게. 그래서 이쪽 위쪽 방향이 X축이 되겠고 Y축이 이쪽, Z축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각도 000을 넣으면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면요. 제로4 포지션이 0000 넣으면 X, Y, Z는 X는 0. 왜냐하면 이게 X니까. 이게 Y고 이게 Z니까. Y는 뭔가 여기에 이렇게 옵셋이 나오겠죠. 그래서 Y는 약 1만큼이 옆으로 이쪽으로 1만큼 이동이고요. Z는 10.5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10.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한번 보세요. 알파, 베타, 감마는 얘가 요각, 얘가 피치, 얘가 롤입니다. 그러면
자, 원래의 좌표계는 이게 X, 이게 Y, 이게 Z인데 이 위에 있는 걸 갖고 와보세요. 위쪽으로 X가 향하고 있고 이게 Y고 저쪽 넘어가 있는 게 Z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좌표계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Y축으로 회전했다는 얘기죠. Y축은 바로 피치를 뜻하니까 예, 마이너스 방향으로 90도 회전했다. 그리고 알파하고 감마는 현재 0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계산 또는 머릿속에서 생각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여러분들이 꼭 테스트를 하시면서 직관적인 내 머릿속에 있는 그림하고 같은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000 넣고 각 확인했고요. 이제 90도 넣어서 꺾어봅니다. 90도 꺾으면 이제 앞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롤 피치오가 다 똑같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값 보시면은 000, 10의 마이너스 15승, 10의 마이너스 31승, 000이 나옵니다. 좌표계가 똑같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포지션 90도를 3번 축에 놓고요. 6번에 30도 회전했습니다. 이 끝단이 지금 얼굴같이 생긴 게 돌아간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롤 값입니다. X축으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롤 각도 R이 29.99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바로 이 부분이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다시 3번 축에 90도 놓고요. 4번에다 30도 회전을 합니다. 이제 0도로 일단 돌려놨고요. 자, 다시 4번 축을 30도 회전을 하면 4번 축이 돌아갔잖아요. 이 경우에 롤 피치오도 보시면 롤 값이 29.99도 좌표계가 비틀려 있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뮬레이터를 잘 이용을 하셔야 되는 게 자, 여기가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바로 끝단 좌표계입니다. 원래 여기 이 좌표계 대비 이게 Y축인데 어떻게 생겼어요? Y축이 30도만큼 돌아갔죠. 이쪽으로 빨간색 중심으로 돌아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롤 X축 회전하는 거죠. 얘는 30도가 된 겁니다. 이해됐죠? 이거 뭐 예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제 가지시고 이것저것 돌려보시면서 직관적으로 롤 피치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주 친절하게 제가 써놨죠. 자, 요 자세에서 3번 축이 90도 있는 상태에서 6번을 30도 회전하나 4번을 30도 회전하나 지금 보시면 여기는 6번만 얘가 돌아갔죠. 얼굴이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여기는 이 부분이 돌아갔습니다. 4번이. 그래서 얼굴 돌아간 각도로 보면 어때요? 두 개가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롤 각도 감마는 양쪽이 똑같게 나온 겁니다. 이 얼굴 돌아간 걸로 보세요. 요 눈코입 같이 생겼는데 에반게리온 사도 같이 생겼는데 이 녀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30도 회전되어 있고 여기도 30도 회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6번을 회전시키나 4번을 회전시키나 양쪽의 롤 값이 똑같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제에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 이때의 위치는 두 개가 같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는 여기 있고 여기쯤에 있을 텐데 얘는 4번이 돌아갔기 때문에 4번 쪽을 회전하니까 이만큼이 더 크게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이 얼굴 있는 데의 위치는 똑같지가 않아요. 얘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여기서 이만큼을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x, y, z 값을 보시면은 y하고 z 값이 두 개가 차이가 나고요. x는 이쪽 축이 x축 방향이니까 똑같겠죠. 근데 y하고 z만 지금 바뀌어져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앞서 얘기 드린 대로 롤 값은 역시 똑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도는 똑같지만 위치는 달라지는 사례를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 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도 되게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학부 과정에서는 롤피치오를 따로 가르치지 않은 거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들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위치하기도 버거운데 각도까지 하라 그러면 학생들이 미쳐버리니까 대부분 잘 안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예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번 예제는 쭉 보시면서 값들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포지션 명령은 이제 조인트 명령이고요. 앞서서 봤던 거에 완결판이라 할 수 있겠죠. 이제 지저분한 옆에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제거했어요. 그래서 진짜 로봇처럼 갖고 놀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30도를 넣으면 2번 축이 움직이면서 XYZ 알파 베타 감마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XYZ 값을 보시면 X는 634, 100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실척도 맞춰놨고요. 그 다음에 3번 축 움직이면 거의 땅에 닿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로봇공학에서는 위치만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요 피치 롤 전부 다 나타나고 우리가 각도 변화시켜 가지고 포워드 키네마틱스로 조인트 스페이스에 각도를 넣으면 위치하고 오리엔테이션 6개의 파라미터를 얻어내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제로5가 이제 옆에 있는 포워드 키네마틱스 제거하고 마치 장난감처럼 쓰고자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싫어하는 무시무시한 영역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보시면요. 포지션이라고 하는 녀석은 각도 3개를 Q1, Q2, Q6 각도 3개가 아니라 6개의 각도를 대입을 하면 값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에 이제 반대가 되는 역기구학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역기구학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HDMI 케이블이 빠져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제 쭉 정리해서 포워드하고 인버스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각도 6개가 들어가면 관절 각도죠. 관절 각도 6개를 넣으면 이제 6개의 변수가 들어가서 6개의 변수가 나옵니다. 위치하고 롤 피치요 거꾸로 여기 이건 그냥 보기 좋으라고 롤 피치요라고 써놓은 거고요. XYZ 롤 피치요 6개의 값이 나오고 이걸 뒤집어서 6개의 각도를 인버스에다 넣으면 6개의 각도가 아니라 6개의 값 위치하고 각도 3개를 넣으면 인버스를 토대로 해서 관절 값이 다시 나오게 하는 바로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이제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대학원에서는 갑자기 6개씩 갑자기 롤피치 이제 배웠는데 인버스를 풀어야 되다니 이 상태가 되겠고요. 인버스를 바로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보통의 이 육자유도에서의 인버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수치 해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수치 해석, 여러분들이 수치 해석을 어디서 배웠냐면 3학년 때 로봇 학습에서 배웠습니다. 바로 뭔가 해구하는 것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바이섹션 메소드, 세컨트, 뉴턴 랩슨. 그리고 그 뉴턴 랩슨이 끝나고 나서 비선형 넌리니어 뉴턴 랩슨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스카라 타입
로봇의 문제를 푸는 것들을 배운 적이 있고요. 그것과 동일한 방법을 여기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행렬의 크기가 옛날엔 스카라 타입이었기 때문에 2x2였다면 이제 변수가 6개니까 6x6짜리의 인버스를 구하는 이걸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0도, 30도, 110도 0, 30도 0을 포워드 키네마틱스에 대입하면 우리는 XYZ, 롤 PCO, 알파, 베타, 감마 값을 얻게 되고요. 이 값을 대입을 하면 바로 이 각도가 나오게 하는 것, 인버스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좀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여태까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학부 때 배운 거에서 조금만, 아주 조금만 증가를 한 거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만 좀 추가가 됐을 뿐이지 사실은 학부 때 배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로봇이라고 뭐 대학원 와도 별게 없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인버스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고요. 예전에 수업 시간에도 제가 조금 많은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요. 우리가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로봇공학에서 여태까지는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오리엔테이션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뭐 포워드는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곱하는 것들을 겁나게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래픽스 들은 학생들은 뭐 거기서도 죽도록 했죠.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4가지 타입의 로봇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1번 첫 번째 로봇의 경우에는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죠. 우리가 만약에 도장 로봇을 만들면은 도장 로봇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붙을 겁니다. 대부분 이제 보이스크류 써가지고 보이스크류로 이렇게 위로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요만큼의 팔이 있고 이 부분에 관절이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서 회전하고 또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또 회전하고 이 부분에 뭔가 손목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기구학을 풀려고 그러면은 바로 이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옵셋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경우에 이제 솔루션 구하기가 되게 좀 지저분하게 되겠고요. 이 로봇도 보시면은 먼저 로테이션하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로테이션 그리고 이동하는 거, 이동은 P라고 표현합니다. 프리즈매틱이라고 부르고요. 보통의 일반적인 로봇공학 책들에 보시면은 이 프리즈매틱이 많이 나오는데 요새는 사실 이 프리즈매틱을 많이 관절에 안 쓰고 부가축으로 이 첫 번째 축에만 많이 쓰기 때문에 제 수업에서는 옛날에 학부 때도 거의 배우질 않았습니다. 얘는 그냥 트랜슬레이션인 거죠. 트랜스 쓰면은 만들 수 있게 되겠고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에서는 그냥 트랜슬레이션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를 하는 김에 말하자 얘기를 하면 프리즈매틱은 약어로 P라고 씁니다. 그리고 로테이션은 R이라고 쓰고요. 파워포인트에서 겁나 에러가 발생을 해서 다시 한번 나갔다 들어올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녀석은 보면 처음에 프리즈매틱, 다음에는 여기는 원래 액추에이터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옵셋만 있고 여기서 로테이션 하니까 R, 그 다음에 여기 또 로테이션 하는 거 있죠. PRR, 여기 뭔가 회전하는 거 있어요. R, PRR 타입이 되겠고요. 얘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 시작하면 로테이션을 하죠. R,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P가 있습니다. RP, 그 다음에 여기는 회전하니까 RP, R 타입.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봇의 관절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 타입들이 결정이 나요. 거꾸로 앞서서 보셨던 이 제로 로봇은 그럼 무슨 타입일까요? 로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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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테이션. P가 없이 전부 다 로테이션으로만 되어 있죠. 알랄랄랄랄 타입이 되겠고요. 이 녀석의 경우 보시면 방금 전에 봤던 제로 로봇하고 똑같죠. 이쪽으로 로테이션, 여기 로테이션,
여기 로테이션, 여기 로테이션, RRR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거는 또 똑같으니까 제가 안 하겠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로봇의 타입이라고 부르는데 한국말로 유형이 되겠죠. 자,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경우에는요, 대부분 어떤 로봇의 경우에는 손으로 푸는 거, 어널리티컬하게 하는 거, 손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스카라 타입 로봇의 경우에는 손으로 풀 수가 있고요. 푸마 타입도 손으로 풀 수가 있는데, 육자 유도일 때는 손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골치 아픈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손으로 푸는 거를 가르칠 수도 있는데, 논문들 보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매년 학부생들이 다이나믹 셀한 100개 갖다가 로봇을 만들어 놓고는 인버스 키네마틱스 논문을 찾아갖고는 저를 찾아옵니다. 아,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귀찮은 거고요. 아마 찾아오면은 이제 대학원생한테 물어봐라 라고 제가 보낼 건데요. 귀찮아서. 학부생 대부분이 이거를 잘 이해도 잘 못합니다. 전에 보시면은 옆방 서영호 교수님이 휴머노이드를 해보겠다 해가지고서 육자유도짜리 2개가 있는 다리 2개를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인버스 키네마틱스 논문과 딴 데서 코드를 카피해가지고 코드를 저한테 갖고 왔어요. 그래서 2가지를 가지고 대학원생들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 해서 귀찮아서 그때 그냥 보냈습니다. 잘 해보라고. 왜냐하면은 그때 로봇공학을 그 전에 배웠던 학생들이고 테크라인이 너무 달라가지고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지경이어서 사실은 귀찮아서 옆반 교수님한테 그쪽 학생이니까 서영호 교수님이 지도 교수니까 거기다 물어봐라 라고 보내긴 했는데 나중에 좀 이렇게 좀 미안했습니다. 근데 로봇공학 자체를 너무 다르게 배웠기 때문에 대충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도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부생이 올해 찾아오면은 이제 귀찮아서 여러분들한테 보낼 겁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 논문을 보고 쫓아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 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가 풀리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이거는 논문으로도 제가 드리고 한국 논문인가 해외 논문일 겁니다. 거의 대부분 한국 논문 중에는 쓸만한 게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한국 논문은 다 쓰레기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거 방송에 나가니까 이런 얘기 하긴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그냥 실정용으로 대충 내는 거라서 볼 게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이 보행 로봇의 경우에 어떻게 푸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거는 뭐냐면요. 포워드를 풀어놓고 보면 그 포워드 푼 수식을 거꾸로 뒤집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스카라 타입 로봇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타 2를 구한 다음에 세타 1을 구하는 형태로 세타 1, 세타 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부터 구하기가 편해서. 왜냐하면 안쪽에 있는 것들은 수식이 더 꼬여 있기 때문에 안쪽이 대부분의 경우 나중에 구해집니다. 그리고 바깥쪽부터 이제 구하는 건데요. 사인 코사인으로 어떻게 잘 하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커플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위에 있는 4가지 경우는요, 대부분 다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거 지금 눈으로만 봐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로봇에서 인버스를 구하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은, 손으로 푸는 걸 해보면은 톤은 나오지만 손으로 구할 수 있겠다 아니다가 이제 눈에 띄는데요. 이거를 기가 막히게 이론으로 정립한 아저씨가 이제 파이퍼라고 하는 아저씨입니다. 파이퍼가 쓴 논문에 보면은 최소한 마지막 관절이 3개가 평행으로 있든가 아니면 3개가 같은 점을 통과하면, 이렇게 2가지 사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육자유도 로봇의 경우에 풀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서 그렇지 풀 수는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풀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풀기 어려운 스타일들이 바로 옵셋이 있는 경우들입니다.
이 옵셋이 있는 게 뭐냐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옵셋이 있다라는 거는 두 개의 축이 이렇게 교차를 했는데 마지막 축이 여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여기를 통과하면 풀 수 있는데 이렇게 옵셋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손으로 안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옵셋이 있으면 로봇에서는 개판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로봇이 있는데 여기에 한 관절이 있고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멋지게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축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다 축을 이렇게 받고 이 로봇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또 하나의 관절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이 두 가지 축 사이에 여기는 이쪽으로 회전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회전하는 어깨 같은 겁니다. 이런 구성을 해 놓으면은 대부분 보기에는 팔 비슷하게 보여서 이쪽에 하나의 회전이 있고 여기에 회전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옵셋이 있잖아요. 이 옵셋이 있으면은 대부분 안 풀립니다. 인버스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인버스를 풀려면 팔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관통하는 축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서 관통하는 게 요 축을 토대로 팔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여기도 팔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얘네 두 개는 평행이죠. 요 얘하고 얘는 서로 같은 점을 관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통하게 만들어야 인버스가 풀립니다. 이렇게 안 만들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커플링 때문에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커플링이 있냐 없냐는 옵셋의 여부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제로 로봇은 과연 인버스가 풀리는 타입인가? 어찌어찌하여 풀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안 할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보자마자 뭐야 이 변태 로봇은 이라고 했던 거는 여기하고 여기는 같은 축에서 만나죠. 얘하고 얘는 평행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이제 마지막 축을 보세요. 여기가 4번, 여기가 5번. 얘네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났죠. 근데 6번이 여기 있어요. 바로 요만큼의 옵셋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옵셋이 있으면은 인버스를 풀기가 무지하게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로 로봇을 보자마자 인버스는 무슨 인버스를 푸냐, 인버스는 수치적으로 풀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푸는 두 가지 요령이 있는데 하나는 손가락으로 푼다. 바로 어널리티컬하게 수학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치 해석을 써서 넌리니어 뉴턴 랩슨으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보자마자 손으로 안 풀어, 시간 낭비야. 그래서 비선형 뉴턴 랩슨으로 풀어봤습니다. 여기 뉴턴 랩슨 N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 왼쪽의 경우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회전, 여기서 회전, 여기서 회전, 같은 축에 모든 게 붙어 있기 때문에 마치 스페리컬 구형 움직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가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버스를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바로 이 부분 지금 보시면 옵셋이 있잖아요. 얘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손으로 풀기가 거의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온갖 또 뭐 옛날에 연구한 사람들도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이 없이 전부 다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특정한 사례에 대해서만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거의 풀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얘를 어널리티컬하게 접근하지 않고요. 근데 물론 이런 스타일이 논문을 찾아보시면 어딘가는 나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귀찮아서 찾아보지 않았고요. 이런 스타일의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어떻게 푸는가, 혹시 논문이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찾아가지고 한번 거기 있는 거를 구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안 할랍니다. 귀찮거든요. 왜냐하면은 초기에 제가 얘기 드렸던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협동 로봇들, 유니버셜 로봇 이런 것들에 대부분 옵셋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셋이 있는 경우가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라 부르죠.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뉴튼 랩슨으로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서 구구절절히 대학원이고 여러분들 배웠던 것들을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코드는 이미 주었고요. 여러분들이 이론을 가지고서 이 부분을 풉니다. 사실은 자코비안을 구하면은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이 자코비안은 포워드 키네마틱스가 있죠. FK 세타에 대한 벡터입니다. 각도의 벡터. 얘를 미분하면 여기 도트 자코비안 세타 도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dt를 빼버리면 dx는 자코비안 d 세타가 나오죠. 자, 이 수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얘를 뒤집으면 d 세타는 자코비안 인버스 곱하기 dx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 세타를 이용을 해서 dx는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코비안 인버스를 곱해서 d 세타를 점점 수렴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워드 키네마틱스 6자유도짜리를 구해 놓은 다음에 포워드 키네마틱스 구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심볼릭하게 h를 구했죠. 심볼릭이죠. 그러면 diff 매트랩에서 쓰시면은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역시 또 심볼릭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얘의 인버스를 수치적으로 구해서 요렇게 때려 넣으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사례 코드상에 있고요. 05 안에 보시면은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이미 05부터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ik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자,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되는지 약 1000번에서 한 500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수치 해석으로 넌리니어 뉴튼 랩슨 뉴튼 아저씨 제가 이거 설명을 굳이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대학원생이고 뭐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첫 번째는 로봇 학습에서 배웠고요. 로봇 러닝. 다음 두 번째는 자코비안 인버스를 써서 처리하는 방법. 코티전 스페이스 컨트롤을 했던 로봇공학 응용인가? 응용 로봇공학인가? 거기서도 사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보시면서 이제 쫓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테스트한 결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앞으로 나오게 될 6가지 로봇의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풀어보는 게 숙제가 되겠고요. 중간고사 이전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05의 포지션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포워드 키네마틱스죠. 그래서 각도를 0도, 30도, 110도, 0에 30에 0도 라고 하는 형태로 각도를 대입을 합니다. 그랬더니 XYZ, 알파, 베타, 감마가 이렇게 나왔죠. 인버스가 여기 있어요. 인버스에다가 XYZ 대입했죠. 501, 100, 117을 여기다 대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0도, 80도, 0도 여기에 롤피치 요에 대입을 했어요. 여기는 알파, 베타, 감마 롤피치 요에다가 대입을 했더니 인버스 키네마틱스 돌리면 약 1000번에서 500번 정도 제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나고 막 열심히 수치 해석을 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요새 컴퓨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사용되고 있는 거는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던 블라스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겁나 빠릅니다. 인버스 6자유도급의 6x6 자코비안의 인버스를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탄탄하게 구해주기 때문에 결과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를 보실까요?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결과는 바로 각도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약 0도가 나왔고요. 이 0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결과 29.99도 30도가 나왔고요.
110.007 110도가 나왔고요. 예, 그 다음 00000 바로 요 부분입니다. 0. 그 다음에 29.97 약 30도가 나왔고요. 000.3 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결과가 포워드하고 같으면 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워드의 입력이 인버스의 출력이 되는 거고요. 포워드의 출력을 인버스의 입력으로 대입을 하면 예, 바로 포워드의 입력에 해당하는 각도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게 왜 이거를 구구절절히 설명을 안 하냐? 다 배워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는 거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새 로봇은 로봇의 모형이 파이퍼 논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옵셋이 없는 경우들이 별로 없고요. 대부분의 협동 로봇이 다 이지경으로 생겨 있고요. 그래서 X, Y, 이거 펜이 계속 에러가 나네. X, Y, Z 롤 피치 요 FK에 Q1, Q7을 넣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얘를 인버스 키네마틱스에다 대입을 하면 어떤 게 여기 요 롤과 요가 뒤집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 잘 하시고요. 그러면 각도가 Q1부터 Q6까지 나옵니다. 자, 이 수치 해석을 이용하는 방법은 앞서서 계속 얘기 드리지만 요새 로봇들이 워낙에 다양한 사이즈가 되겠고요.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어널리티컬하게 구하는 거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게 불가능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불가능한 경우냐면 예를 들면 내가 뭔가 새로운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로봇이 이상한 변태적인 모양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는 육자유도로 되어 있는 로봇 다리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점부터 해서 6개의 관절, 6개의 관절인데 여기서부터 이걸 다 풀어서 여기까지 가고 싶어요. 예. 이런 것들 지금 12자유도짜리 다리가 되는데 물론 얘네들은 인버스하고 포워드를 손으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지만요. 이제 진짜 변태 로봇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보스턴 땡땡땡에서 만든 이렇게 생긴 로봇들 이쪽으로 회전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회전하죠. 이렇게 생겨 있는 로봇들 얘들은 인버스 키네마틱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리가 4개가 있으면은 3 곱하기 4 12개를 토대로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공간상에서 움직이는가 좌표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손으로 풀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거의 대부분 인버스 키네마틱스 또는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풀기 위해서는 기계적으로 수치 해석을 적용하는 것들이 최근에 트렌드이자 유일한 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손으로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수치 해석적으로 푼다거나 이런 병렬형 로봇에서 포워드를 수치 해석적으로 푼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기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항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6개 정도 되는 로봇에 걸쳐서 지금부터 연락 풀도록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요새 트렌드가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학부 때 배운 내용도 대부분 이런 스타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주제들 옛날처럼 무슨 어디 갔어? 펜 나와라. 이렇게 푸마 타입 있고 푸마 타입 있고 이거를 풀어서 육자유도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학문적으로 배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기지 않은 로봇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NR 비선형 뉴턴 랩슨으로 푸는 것이 여러분들이 로봇공학에서 현대 로봇공학에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였냐? 바로 심벌릭 연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벌릭 연산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자코비안을 풀어올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심벌릭 연산을 매트랩, 매스매티카라고 하는 것들을 학부 때부터 배워온 거고요. 그래서 로봇을 포워드 키네마틱스로 모델링하는 거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써갖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에 쭉 보브로 되어 있는 거를 포워드로 심볼릭하게 구하고, 얘를 DIFF를 써서 심볼릭하게 자코비안을 구하고, 이 코드를 파이썬 또는 C 프로그램에다 넣어서 1000번의 연산을 거쳐서 자코비안 인버스를 이용해서 수치적으로 답을 구하는 것. 그게 로봇공학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해야 되는 점이고요. 이걸 위해서 많은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는 이 정도 내용 가지고서 이 전반부의 내용 중에서는 이게 거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에서 이 예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따라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제로 5번 예제에서 인버스 키네마틱스 500에 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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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하면 얘가 어떻게 자세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도는 첫 번째 각도가 12.5, 47.87, 다음 각도 112도. 그래서 포지션 명령을 써서 이 각도를 거꾸로 대입을 했어요. 인버스의 결과물을. 뒤에 가서 제가 보고 있죠. 마이너스 166에 77도. 해서 70.64도. 이거를 포워드에다 대입을 하면 마지막 175도까지 로봇이 움직이겠죠. 이제 포워드로 퓨.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집어넣은 입력이 인버스 키네마틱스에서 좌표는 500에 0입니다. 자, 보세요. 500에 00. 지금 보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이 한 칸이 10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요 지점에 와 있죠. 500에 0에 0. 베이스 쪽에 지금 좌표가 보이실 거예요. 빨간색 X축입니다. 녹색 Y축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500 좌표에 이 머리통에 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각도 3개 있죠. 롤 피치 5가 여기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이쪽이 X축, 이게 Y, 이게 Z니까 X, Y, Z 원래의 베이스 좌표기하고 똑같죠. 롤도 0이고 피치도 0이고 요도 0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각도 형태대로 로봇이 움직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동영상을 다시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각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이제 만약 틀리게 나오면은 이게 수치 에러가 되겠죠. 자, 550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각도를 유지하면서 인버스 푼 결과를 여기다 대입을 할 거고요. 인버스 지금 나오는 속도 보시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나오잖아요. 이 인버스가 무려 500번에서 1000번 가까이 돌고 있는데 이거를 컨트롤러에 투입해서 초당 1000번 가까이도 연산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를 이해를 머리 아프게 하느니 그리고 사실 그렇게 워낙 케바케이다 보니까 별 차이도 없어서 지금 숫자 조금 틀리게 쳤는데 그냥 쭉 가보세요. 그러면 550까지 각도 유지하면서 이동 눌러봅시다. 고 550 반까지 딱 가있죠. 위에서 보시면은 그리드상의 절반까지 550 좌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일단은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이 안에 코드를 분석을 해서 600.000 잘 가나 한번 볼까요? 저거 쳐넣는 게 일이죠. 자동으로 되도록 뒤에선 돼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이해하시라고 일일이 하나씩 쳐놓고 있습니다.
플러스 174. 자, 그러면 600좌표까지 가는가? 예, 팔이 잘 갔죠. 예, 이렇게 예, 끝단의 각도가 똑같이 롤피치오가 000인 상태에서 움직이게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 미션이 500,000에서 600,000까지 예, 롤피치오는 000을 유지하면서 이동하는 하나의 간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번 주 수업은 하겠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제로5에 예제가 들어있지만 매트랩 이용하시고 자코비안 매트릭스 구해서 자코비안 인버스는 수치적으로 구해서 이 예제를 똑같이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만들어 보시는 것이 미션이 되겠고요. 이 방법이 이해가 안 가면은 로봇공학을 여기서부터 더 이상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6개 로봇에 대해서도 숙제를 내드릴 거고요. 이 부분들을 빨리빨리 하시면서 중간고사 이전까지 이것저것 계속 풀어가면서 진도는 진도대로 다른 것들을 또 배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풀어 오시는 것이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힌트라기보다는 로봇 학습에서 자코비안 인버스를 사용했던 비선형 뉴튼 랩슨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스카라 타입 예제도 거기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6자유도 예제가 되겠고, 그리고 로봇과학 응용에서도 여러분들 쿠카 로봇 가지고 3자유도 커티전 스페이스 컨트롤 했던 것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 예제가 바로 이것과 동일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직선으로 끝단이 움직이게 만들었지만 직선으로 끝단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되게 짧은 간격의 dx에 대해서 d세타를 구해 나갔거든요. 그것과 동일한 코드가 바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수치적으로 구하는 것이니 코드 보시면서 따로 질문을 주시거나 하는 형태들로 수업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